아 그러네. 네. 근데 얘는 맞네. 이제 미적분수 선택자에서는 안 돼. 얘는 그냥 2.718이라는 상수값입니다. 땡땡땡땡 써주세요. 아닌데요? 2.718. 그냥 아무거나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진짜 파이를 정말 잘하거든요. 보여드릴까요? 3.14 1592 6535 8979 3238 군대에서 외웠어요. 6264 진짜요? 할 거 없어가지고. 그렇게 잡히는 아니에요 저. 서버트 중. 1987년 6월 28일인 요일은 수요일입니다. 파파이는. 오늘 이렇게 발음이 좋으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x는 m에 대해서 대칭 1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각각에 대해서 갑자기 이거 왜 했냐?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여기 잠깐만 2.718 정도 되는 그냥 상수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m은 확률 변수 x에서 평균입니다. 네. 그 다음에 얘는 표준 편차고요. 네. 얘도 표준 편차입니다. 네. 한 번만 설명을 해보면 왜 하필 내가 표준 편차에서 그러니까 이 정규 분포에서 지수함수를 택했냐? 왜? 어차피 이런 모양이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모르겠지만 자 1 플러스 x제곱 분의 x제곱은 y. 자 이런 그래프를 내가 작성해도 실제로는 이런 모양이 그려지거든요. 우와 대박이요? 대박이요? 대박이요. 대박이요. 대박이야! 저는요. 그런데 왜 하필 얘를 썼냐라고 한다면 봐봐. 우리가 얘 같은 경우는 연산이 되게 자유롭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는 연산이 굉장히 자유롭다. 봐봐. 단점 예를 들면은 이해해보세요. 네. 예. 2에 x1 더하기 x2요? 그쵸. x1 플러스 x2가 되죠. 그치? 네. 반면 쟤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x1의 제곱분의 x1의 제곱 곱하기 1 플러스 x2의 제곱분의 x2의 제곱을 하게 되면은 초가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지수함수 1을 쓴 거고, 우와. 그러니까 지수 1을 쓴 거고, 한 가지 더. 왜 하필 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이건 너네 그냥 교환하러 알아도 우리 1 x제곱 얘를 우리가 미분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1 x제곱. x제곱 곱하기 네. 로그 1 2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쓸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는. 그니까요. 자 그런데 2의 x제곱은 내가 얘를 미분하게 된다면 뭐가 나오냐면 2에 x제곱. x제곱이 나와요. 봐봐. 얘는 미분했을 때 건너기가 생기죠, 그렇지? 질척거려. 근데 얘는 미분했을 때 그럼 깔끔. 너무 깔끔하죠, 그냥. 그래서 여기는 기왕 지수를 쓸 때 1을 써버리면 내가 얘를 미분하거나 연산할 때 굉장히 좀 깔끔하게 나오니까 거기서 2점을 달릴 수가 있죠, 그렇지? 저는 연산상의 2점 때문에 이제 1을 썼다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왜 이런 족같은 숫자가 나왔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확률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 면적을 합은 몇이 나와야 된다? 1. 그래서 그 1을 맞춰주기 위한 고정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와. 얘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의 값이 몇이 된다? 1. 여기서 퀴즈 한번 내봅시다. 자, 너무 상식 퀴즈인데 만약에 얘가 없었다? 그러면 이 곡선의 면적은 몇이 되죠? 무한? 는 아니겠고 네? 1. 아니요, 얘가 있을 때 1이라고요. 야! 1. 얘는 만약에 얘가 없다면 이 부분의 넓이는 루트 2파이 곱하기 10가 되겠죠, 그렇지? 네. 이거는 뭐 직육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나중에 적분할 때 유용할 때가 올 거예요. 네. 미안.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끝났습니다. 분의 1. 네. 분의 1. 자, 이 식을 너네가 암기할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건 그냥 여기다. 미안. 여기 x는 왜서 대칭이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됩니다. 네. 거의 다 끝났거든요, 이제. 근데 이 정규분포 있잖아요, 정규분포.
잠깐만 우리 시무할게요. 자, 2분만 쉬겠습니다. 진짜 줘요? 네. 뭐야? 나갈 시간이 되겠네. 안 왔는데? 아 그래? 네. 왜 이거 쓴 거야? 아 이거 하려고 이거 쓴 건데. 아 그래? 아이고.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n을 뜰 때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고, 자 이쪽에는 평균이 오고 여기는 지금 분산의 제곱, 아니야 평균 편차의 제곱, 즉 분산이 온다고 쓸 거야.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n. 또 얘는 누구의 약자일까요? 누구야? 누구의 약자일까요? Normal distribution. C나의 오버 디스트리뷰션. 거기서 이제 n의 약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지? 네. 잠깐만, 근데 디스트리뷰션의 n일 수도 있잖아. Distribution. 디스트리뷰션의 n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노, 말, 디스트리뷰션의 사실 이 n이었다면? 그럼 전 D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합시다. 자, 아무튼 그리고 나도 길이고. 길 이거. 아, 이거 설명되는구나. 자, 이 정규분포 토를 한번 볼 건데, 봐봐. 이 특징을 한번 볼게요. 진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힘들어요. 힘내. 버텨. 버텨. 자, 만약에 뭐 이런 정규분포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렇게 돼 있고, 점근선처럼 이렇게 쭉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대칭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칩시다. 네. x는 m 쓰고, 자, 이 확률 변수 fx라고 치고, 네. 자, 팁으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몇이죠? 0. 0입니다. 네. 자, 이런 모양의 상태인데, 그러니까 점근선이 지금 0이란 말이야. 네네. 여기서 봐봐. 우리가 m 값이잖아, 그렇지?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이 되잖아, 그렇지? 네. 만약 평균이 커지면 평균이 커지면 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작아지면 왼쪽으로 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자, 근데 원래 분산의 의미를 잘 떠올려봐봐. 분산의 의미 뭐였죠? 이 자료가 그러니까 정확한 분산의 의미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잖아, 그렇지? 사겨.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니 사격이 모여 있다, 떨어져 있다. 그런 그죠, 그런 그죠. 말한 적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분산이 높다 그러면 자녀들끼리 뭔가 좀 많이 떨어져 있죠. 네. 분산이 적다 그러면 뭔가 평균에 몰려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지? 네. 아,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 기준입니다. 분산이 만약에 커진다 그러면 자료는 넓게 퍼지게 되겠죠, 그렇지? 네. 근데 모양은 이렇게 변합니다. 왜 높이는 네. 낮아져요? 왜 여기는 낮아졌는데 여기는 높아졌냐고요? 네. 왜냐면 이 확률 변수, 그러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이 면적의 총합이 몇이 나와야만 하죠? 1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낮아졌을 때 여기는 올라와야만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만약에 분산이 작아졌다라고 치면 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전히 자, 여전히 여기 확률을 하면 1이 나와야만 하겠죠, 그렇지? 네.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n은 이 대칭 축을 결정하는구나. 네. 그 다음에 이 분산은 뭘 결정한다?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한다. 네. 그리고 이 모양이 분산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변하냐는 당연히 알아둬야 됩니다. 이게 네. 중요해요. 그렇군요. 네, 문제 되게 많이 나올 것만 같아요. 그럼요. 근데 너무 간단해서 이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웁시다. 되게 싫었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너무해요. 그러면 일단 표준 정규분포 먼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표정분을 설명할게요. 표정분. 표정. 얘 같은 경우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의 제곱인 되게 특수한 상태의 정규분포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할 거고 얘는 나중에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 알고 있죠? 자, 이렇게 있고 네. 평균이 0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렇지? 맞아요. 자,
분산은 뭐 이때 모양을 내가 분산이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네. 자, 그런데 수학자들이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는 이 모양에 대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면적에 대해서 전부 다 넓이를 구해놨습니다. 잘 해보세요. 잘했어요. 네. 얘들아 잘 있어. 안녕. 열심히 들어.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냐면 뒤에 문제를 먼저 볼게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야. 여기 이 z-값이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이 표준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일단 이 문제는 먼저 이제 딱 여기만 봐봐. 저 말은 확률 변수 z가 0부터 z-값을 가질 때의 면적이란 말이거든. 그러면 만약에 여기 1이 있고 여기 0.5라고 되어 있으면 0부터 0.5까지의 면적이 지금 0.1915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자 0부터 1까지의 값이 0.3413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얘에서 얘를 빼서 구할 수가 있지, 그렇지? 0.3413 에서 0.1915를 빼주면 좀 힘든데? 자 여기가 지금 8이 나올 거고 여기 9, 그 다음에 1, 5 나오겠죠, 그렇지? 1, 4 나오겠네, 1, 4. 자, 아무튼 이 부분의 넓이가 그러면 0.1498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을 거야.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고 쳐봅시다. 한번 눈으로 구해볼래요? 그러면 봐봐. 대칭성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의 넓이는, 그러니까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의 넓이는 0.5, 오른쪽의 넓이는 0.5니까 얘는 이 부분의 넓이를 0.5에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0.5 빼기 0.3413에서 0.1587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이 마이너스 1부터 왼쪽은 또 몇일까? 당연히 대칭성이 존재하니까 여기도 0.1587로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개념 자체는 너무 어렵지가 않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한 번만 할게. 내가 만약에 1의 값을 가졌을 때 그때의 내 위치는 상위 15%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이 정도로 봐주고, 자, 우리가 근데 있잖아. 대체 왜 지금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배운지를 설명을 한번 해줄게요. 봐봐. 우리가 국어 시험도 보고 수학 시험도 봤어요. 얘는 평균이 60이고 수학도 평균이 60이야. 그런데 국어 시험은 분산이 10이고 수학은 분산이 2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때 이제 내가 매 점수를 봤을 때 둘 다 80점, 80점이야. 얘들아, 너네가 평균만 보고 그리고 너네 점수만 보고 이 데이터를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면 둘 다 평균은 같지만, 그리고 맞은 점수도 같지만, 자, 여기서 내가 차지하는 위치 자체는 다르거든? 봐봐. 이렇게 정규 분포가 있어. 자, 만약에 이 데이터, 이 국어 시험의 점수가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이렇게 그려지고 이 평균이 60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지, 그렇지? 수학 시험도 똑같이 해볼게. 그런데 수학 시험은 분산이 20이잖아, 그렇지? 분산이 더 크네? 그럼 자녀들의 퍼진 정도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 그럼 봐봐, 잘 봐라. 내가 똑같이 80점을 맞았을 때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적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국어 같은 경우는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죠. 그러면 내가 당연히 여기서 내가 수학을 좀 더 잘 본 거구나. 미안. 국어를 좀 더 잘 본 거구나 볼 수 있는 거야. 잠깐 다시 할게요. 봐봐. 여기서 얘랑 얘 중에 누가 국어 수학이냐 한번 가져봅시다. 봐봐. 분산이 더 크니까 자료들이 더 퍼져 있으니까 얘가 지금 수학인 거고 얘가 지금 국어인 상태인데, 국어 같은 경우는 같은 80점을 맞았지만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더 적고 얘는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으니까
당연히 내가 국어 시험을 더 잘 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봐봐, 내가 그래서 되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 뭔가 이런 곡선이야. 이런 곡선에서 내가 이 점수를 맞았을 때, 내가 같은 점수를 맞았을 때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 구분할 때가 필요해. 구분하는 경우가 필요해요. 그래서 되게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얘를 표준화를 시킬 겁니다. 내가 한번 예시를 들어줄게요. 봐봐. 이 친구 확률 변수를 내가 x라고 할게요. 이 친구의 확률 변수를 내가 y라고 할게요. 자, x라는 확률 변수는 y라는 확률 변수는 전부 다 내가 z라는 확률 변수로 변환이 가능하거든. 우리가 미안 잠깐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x라는 확률 변수가 있어.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상태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얘를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얘를 새로운 확률 변수 z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뭐야 1 x-m 분의 시그마, 즉 이 z는 되는 거 맞죠? 얘가 몇이죠? 얘가 m이니까 뭐야 2의 z, 즉 z의 평균이 0이 되는 거죠. 그렇지? 두 번째 z의 분산하고 그려봅시다. 시그마분의 x-m을 해주면 얘는 분산의 제곱분의 시그마의 제곱분의 vx가 되는데 얘는 시그마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즉 vz, 즉 z의 분산은 1이 되는 거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변환하면 이 z는 똑같이 정규분포 0,1의 제곱을 따른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잠깐만 5분만 머리 좀 갔다 올게.
볼게요. 그러면 어떤 확률 변수는 거기서 평균을 뺀 다음에 평균을 빼신 다음에 표준 편차를 눌러주게 되면은 그때의 확률 새롭게 정의된 확률 변수는 무조건 뭐다? 평균이 0이 되고 분산이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지? 그럼 봐봐. 아까 내가 말했던 그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봐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60, 80이었는데 정규 분포로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이렇게 볼 때는 같은 80이지만 이 80이 이 검정색 그래프에서와 빨간색 그래프에서의 위치가 달라지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이렇게 분포가 있고 여기가 60이에요. 자, 여기가 지금 80이겠죠, 그렇지? 자, 그런데 내가 얘를 분산이 1이고 평균이 0인 그런 표준 편차를 바꿀 거 아니에요. 정규 분포로 바꿀 겁니다. 여기 0이 되겠죠, 그렇지? 다시 한번 봐봐. 얘가 지금 확률 변수 x잖아, 그렇지? 근데 이 x에서 평균을 빼신 다음에 여기서 분산으로 누를 거야. 얘들아, 평균을 뺐어. 80에서 평균을 빼. 그 다음에 분산이 내가 10으로 나누면 여기의 위치는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두 번째, 그러면 수학의 케이스를 한번 볼까? 얘 같은 경우는 봐봐. 똑같이 이렇게 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0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60이고 80이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분산이 20인 상태야. 내가 표준화를 시켜볼게. 그러면 이 60은 당연하게도 쭉 가서 이렇게 그려서 0이 될 거고 80 같은 경우는 뭐가 되냐면 봐봐. 이 80에서 평균을 떼신 다음에 분산 20을 나누면 얘는 1이 된다고요. 그치? 그럼 봐봐. 얘도 지금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에서 80점이 위치한 그 위치는 그러니까 80점의 위치는 결국에 이 정규 분포에서 1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같은 80점이지만 표준 정규 분포에서 내가 2라는 위치를 차지한다고. 그러면 둘의 차이가 확실히 알겠지. 바로 보여줘. 얘는 1이고 얘는 2니까 당연히 2가 더 잘했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지. 그렇지? 이게 우리가 표준화를 하는 이유입니다. 서로 다른 확률 변수가 있는데 걔를 Z라는 확률 변수로 되게 표준적인 확률 변수로 통일을 시켜서 보자. 그리고 이미 이 값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학자들이 다 넓이를 구해놨으니까 얘들아 그냥 얘를 좀 응용하자. Z값을 내가 이미 구해준. 그래서 내가 X로 주어지는 Y로 주어지는 어떻게 주어지는 간에 얘를 Z로 바꾸어서 면적을 계산하자 라는 게 이 표준 정규 분포 표준화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얘들아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봐봐. 유제 여기 한번 볼 건데 유제 45번 한번 볼게요. 내가 표준화를 하는 과정을 잘 봐봐. 얘들아 확률 변수 x가 쟤를 따른데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70이고 분산이 36이다. 6이 제곱이에요. 표준 편차가 6인 상태겠지, 그렇지? 자, 근데 얘를 보니까 얘는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이고 오른쪽을 보면 z값이죠, 그렇지? 확률 변수가 z일 때네요. 그러면 내가 쟤를 확률 변수 z만 바꿔보자. 자, x에다가 평균 70을 뺀 다음에 여기다가 표준 편차로 눌러주면 걔가 뭐다? 확률 변수 Z가 된다는 거겠지, 그렇지? 이게 표준화의 과정이고 그러면 봐봐 얘들아 원래 55였던 그 값은 55 빼기 70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야. 원래 58이었던 값은 표준화에 거치면 마이너스 12 나누기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려주면 봐봐. 처음이니까 한 번만 그려줄게요. 원래는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가 지금 70이잖아, 그렇지? 다음에 55부터 다음에 58까지의 면적을 구한 상태인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면적을 구해놓은 적이 없어요. 면적을 구해놓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표준을 할 거예요. 어떻게 표준을 할 거냐면 다시 한번 얘는 확률 변수가 x일 때인데 z일 때로 바꾸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그려준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내가 평균이 0이 되는구나. 두 번째, 이 55라는 값은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2분의 5, 즉 마이너스 2.5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얘의 위치가 얘로 변환이 되는 거고 얘의 위치가 얘로 변환이 되는 거고 또 얘의 위치가 얘로 변환이 되는 거니까 그냥 우리 이 곡선을 이렇게 바꾸어서 잘 알려진 얘로 풀자는 게 이 답의 핵심이야. 넘어와서 그럼 여기를 구할 건데 여전히 대칭성을 좀 이용해보자. 봐봐. 이 표는 내가 0부터 2까지의 면적 0부터 2.5까지 면적 0부터 3까지 면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 그렇지? 마이너스 2.5부터 2까지는 사실 여기 2.5와 3이 있다 했을 때 이 부분을 넓이와 똑같이 그치?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2.5를 대입한 값에서 2를 대입했을 때를 빼면 되니까 그냥 0.4938에다가 0.4772를 빼면 0.0166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방식을 꼭 좀 잘 이용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한번 응용해 볼 건데 자, 대표 유형 46번 한번 볼게.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500명의 키가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5cm인 정규분포를 따는데 그러면 이 정규분포는 170 평균이니까 이렇게 쓰고 표준 편차가 5니까 분산은 5의 제곱이겠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키라고 할 때 이 키가 167.5 이하인 학생을 고르는 거잖아, 그렇지? 이하인 학생을 고르는 건데 내가 얘를 표준화를 시켜줄게요. 그러면 확률 변수 x에다가 평균 m을 빼고 표준 편차로 눌러주기 167.5에다가 평균 m을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눌러주게 되면 여기는 뭐가 된다? z값이 된다. 자, 구해보면 얘는 p, z 그 다음에 5분의 마이너스 2.5니까 마이너스 0.5 정도 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요 이렇게 0이 있고 마이너스 0.5보다 작을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면 되겠네, 그렇지? 근데 이 부분의 면적은 사실상 0.5 이렇게 두고 이 부분의 면적이랑 같죠, 그렇지? 그러면 그냥 0.5에서 0.1915를 빼서 구하면 될 것 같아. 그럼 구해보면 얘는 0.1915